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가볍게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만 들어도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당기시지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다고 느끼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그 뒤에는 바로 근육의 손실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관절과 뼈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면 몸은 여러 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일장 근감소증, 왜 생기는 걸까요? 왜 노년에 들어서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는데요. 60세 이후에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마치 저금통에 돈이 새어 나가듯이 근육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몸의 호르몬 변화와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가 더 큰 원인입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한두 끼만 잘 먹어도 금방 힘이 났는데 요즘은 밥을 먹고도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바로 이것이 근육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장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보면 연골이 닳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사실 그 연골을 보호해주던 근육이 약해져서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다시 근육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위험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근육이 줄면 혈당이 잘 소모되지 못하고 결국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운동만 하면 될까요? 운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년에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 즉 단백질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3장 60세 이후 필수 고단백 식품 7가지. 이제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고단백 식품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오늘 장을 보실 때 바로 담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근육량이 줄었네요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사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지만 꼭 비싼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음식들만 잘 챙겨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 계란은 아마 집에 늘 있으실 겁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는데 무엇보다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해진 노년층에게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데 사실 노른자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충분히 안전합니다. 삶은 계란으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 때 두유와 함께 간단히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두부. 두부는 가성비 최고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또 부드럽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반 모만 드셔도 약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넣거나 두부 조림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든든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고기를 많이 못 드시겠다면 두부를 꼭 곁들여 보십시오. 세 번째,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흔히 마트에서 파는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관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노년층에서 많이 겪는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국이나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튀기는 것보다는 구이, 찜, 조림 같은 조리법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 닭가슴살. 예전에는 닭가슴살은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에게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회복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퍽퍽해서 먹기 불편하시다면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잘게 찢어죽이나 국에 넣으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콩류. 특히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것들인데 우리 식탁에서는 주로 검은콩을 밥에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두유로 드시거나 밥할 때 콩을 넣어 잡곡밥을 지으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늘어납니다. 또 병아리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넣으면 씹는 재미까지 있어 식사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우유와 요거트. 우유 한 잔에는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무가당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요거트는 당분이 많으니 되도록이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간식처럼 드시기 좋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꼭 소량씩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장, 단백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7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년층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 나누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계란이나 요거트,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밥,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하루에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내 나이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근육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중 1kg당 1.2g 정도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아침에 계란 2개와 요거트, 점심에 두부 반 모와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닭가슴살 조금만 챙겨 드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세 끼를 잘 챙겨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밥, 국, 김치 위주의 식단만 드셔서 단백질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층에서는 밥보다도 단백질 반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을 조금 줄이더라도 단백질 반찬을 늘리는 것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장 단백질과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 앞에서 단백질 음식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챙겨서는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튼튼하려면 반드시 함께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또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고 장에서 칼슘 흡수도 떨어져서 두 가지 영양소가 쉽게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D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햇빛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어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듭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가볍게 산책을 나가셔서 햇빛을 얼굴과 팔에 받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햇빛을 쬐을 기회가 적으시다면 계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셔도 됩니다.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에 많습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 덩어리라고 할 만큼 풍부합니다.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2~3 숟가락만 드셔도 하루 칼슘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육장 운동 없이는 안 됩니다. 단백질과 영양소를 챙겼는데도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음식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안 쓰면 녹슬어 버린다는 말처럼 근육도 계속 움직여야 유지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일은 꼭 운동해야지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미루고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훌쩍 지나간 적.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가벼운 근력 운동. 둘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만 하루에 10번씩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 걷기가 기본입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햇빛도 쬐고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단순히 근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7장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근육은 밤에 잠잘 때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근육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잠시 보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이완시켜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지만 깊은 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근육 건강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무리 희망적인 결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근육이 줄고 여기저기 아픈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호르몬과 대사 변화로 근육 합성이 줄어들고, 둘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며, 셋째, 운동량이 줄어드는 이 세 가지 이유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음식 7가지와 함께 비타민 D와 칼슘을 챙기고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1개 더 드시고 햇빛 아래 10분만 산책하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5번만 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